창업 인큐베이팅 UX 컨설턴트 이시환입니다. 자, 이번엔 내부 환경 분석 한번 알아볼 텐데요. 제가 가지고 온 자료는 내부의 환경 변화를 얼마나 빨리 캐치해서 비즈니스로 적용한 사례를 가지고 왔습니다. 대부분 외부 환경 또는 내부 환경을 분석할 때 연초 또는 연말, 월초, 월말 단위로 보통 분석을 해서 적용을 하게 되는데요. 그러다 보면 시장 변화에 적극적인 또는 발빠른 대응하기가 쉽지 않죠. 왜냐하면 시장의 변화가 매일매일 새로울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여기 저희가 소개시켜드린 업체는 바로 한국에서 제조와 유통을 동시에 하고 있는 업체였는데, 이 업체는 늘 이런 부분에 많은 고민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어떻게 하면 시장에서 나오는 그 하루하루의 니즈를 생산과 유통에 반영을 시킬까, 그런 걸 고민했었고요. 그렇게 해서 만든 프로젝트입니다. 프로젝트를 잠깐 소개시켜드리면, 프로젝트 이름은 WSMS, 실제로 보면 월드 세일즈 아웃 매니지먼트 시스템 정도의 약자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실제 크게 5가지 정도로 시스템 구성이 되어 있고요. 그 첫 번째 보이는 화면에서 보시는 게 바로 프로덕트에 관련된 나리지먼트. 즉 무슨 말이냐, 물건을 파는 사람들이 실제로 물건에 관련 정보를 제일 많이 알아야겠죠. 그래서 그 판매자들에게 물건의 정보를 쉽게 전달해주는 어떤 교육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보시는 두 번째가 골든존이라는 건데, 무슨 말이냐면 실제 물건을 파는 스토어에서 골든존이라고 하는 소비자들이 가장 많이 보는 지역에 우리 물건이 얼마나 잘 놓여져 있느냐, 그리고 골든존의 상태는 어떻게 되느냐를 보는 부분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가운데 있는 부분이 실제로 골든존에 관련된 그 경쟁자들의 상태인데요. 하나는 우리의 상태고 또 다른 하나는 경쟁자들의 상태. 이 골든존에 관련된 상태를 잘 보게 되면 실제 마켓의 트렌드도 볼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골든존에 있는 타 업체가 조금 더 세일즈를 한다든지, 아니면 그쪽이 조금 더 공면에 관련된 모니터를 집중적으로 판매한다든지, 그런 걸 통해서 마켓의 트렌드를 볼 수 있고, 그런 트렌드를 좀 읽음으로 인해서 우리 역시 실제 발빠른 피드백에 환경 분석이 된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또 오른쪽에 있는 석세스 스토리지나 또는 스타 컨트롤 같은 경우는 실제 매장에 물건이 없어서 파는 경우도 상당히 많다는 겁니다. 재미있는 건 항상 우리가 이제 재고에 관련된 문제가 좀 많은데, 재고는 많아야 되느냐 적어야 되느냐라는 문제가 내보면 항상 사람들은 많아야 되겠죠 또는 적어야 되겠죠 라고 하는 단편적인 답을 내지만, 가장 중요한 건 적당해야 된다는 거죠. 바로 이 시스템의 가장 핵심이 바로 이 적당한 숫자를 찾아보고 싶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일반적으로 경영을 배우신 분들이 가장 많이 아는 단어가 바로 EOQ라는 단어인데요. EOQ는 말 그대로 이코노미, 오더, 퀀티티라고 해서 가장 경제적인 양을 얘기를 합니다. 그럼 경제적인 양은 몇 개일까요? 물건마다 틀릴 것이고, 지역마다 틀릴 것이고, 시즌마다 틀릴 것인데, 그 것들을 물건 개개인이 갖고 있는 또는 물건이 각각이 갖고 있는 라이프 사이클과 맞춰서 예측한다는 건 역시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같이 정리하고 시스템으로 만들어 놓은 게 바로 제가 만들었던 WSMS 시스템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WSMS 시스템 크게 5개 축으로 나눠져 있습니다. 보시는 ISM, 라이브러리, 셀즈포스, 세일즈아웃 등의 프로덕션 또는 프로덕이라고 하는 것, 이렇게 나눠져 있는데요. 여기 보면 ISM을 중심으로 두고 있죠. ISM은 말 그대로 In-Store Management, 즉 스토어 안을 관리하는 겁니다. 실제 생산보다 더 중요한 건 아마 스토어 자체의 관리일 거라고 볼 수 있습니다. 스토어에는 소비자가 직접 맞닥뜨려지는 그런 부분들이 관리가 되기 때문에 이 ISM을 중심으로 실제 내부의 가장 중요한 요소나 환경들을 재빠르게 또는 발빠르게 분석하고 싶었다고 하는 의지가 담긴 구조라고 볼 수 있습니다. 크게 이 WSMS 시스템은 2가지 축으로 나눠져 있는데요. 하나는 샵을 관리하는 샵 매니지먼트 시스템과 기관망이 되는 WDMI라고 하는 시스템으로 나눠질 수 있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실제로 한쪽은 스토어에서 올라오는 정보이고, 한쪽은 실제 세일즈를 했었던 전년도 대비 갖고 있었던 자료들을 가지고 우리가 데이터를 만들어서 WSMS라고 하는 데이터 분석을 통해서
가장 맞는 양, 우리가 말하는 EOQ 시스템들을 만들어내는데, 이 회사에서는 WOS라는 단어를 쓰긴 합니다. WOS가 Week of Sales라고 해서 몇 주 동안 팔 수 있는 양에 관련된 내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기본적인 구조는 이렇게 되어 있고요. WSMS에 샵 매니지먼트나 WBMI 같은 시스템들이 붙어서 실제로 지역마다 또는 전 세계적으로 갖고 있는, 또는 이렇게 그 해외 법인들이 갖고 있는 로컬 시스템들도 붙어서 실제로 큰 영향들이나 또는 숫자들의 데이터를 왔다 갔다 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원래 제가 내부 환경의 분석을 좀 해보면 항상 어려운 게 뭐냐면, 숫자는 있지만 그렇게 쉽게 파악이 안 된다는 문제가 늘 저희한테는 숙제였습니다. 숫자는 있는데 눈으로 쉽고 더 빠르게 파악할 수 있게끔 해서 저희가 이런 부분들을 그래프로 좀 가시화시켰다고 보실 수 있겠죠. 그냥 차트로 되어 있는 게 이렇게 봤더니 훨씬 더 잘 보이겠죠. 위에서 보이는 분차가 보이실 때는 이게 바로 이 WS입니다. Week of Sales라고 해서 몇 주 동안 팔 수 있는 물건을 확보하고 있는지 그런 부분들을 한눈에 볼 수 있게끔 하는 차트 형식들을 저희가 내부에 관리를 위해서 만들어 놓은 거라고 보실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보시는 내용들은 큰 구조인데요. 각각이 갖고 있는 브랜치들이나 헤드폴더들이 어떤 식으로 연결이 되는지를 그림으로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럼 다시 두 번째는 SOM. 실제로 두 가지 축으로 있다고 했었는데, 첫 번째가 바로 SOM입니다. Sales of Management. Sales of Management는 기본에 로지스틱 컨트롤하는 업체들이 뭘 하게 되냐면요, 전년도에 갖고 있었던 판매의 양, 전년도의 매출의 양을 통해서 우리가 올해의 양을 예측을 하게 되는데요. 그런 걸 우리가 SOM이라고 그럽니다. Sales of Management겠죠. 왜? 작년도 대비 나갔으니까 이 정도가 준비가 될 거다. 그래서 대부분의 SOM들은 기관망들, 원래 회사가 갖고 있었던 로지스틱망들이나 물류망들의 정보를 가져다가 예측을 하거나 숫자를 분석을 하게 됩니다. 대표적인 SOM 시스템들에 관련돼서 볼 수 있겠고요. 자, 기존에 있었던 SOM 시스템을 그냥 이렇게 WSMS라는 시스템으로 간단하게 차트화시켰고 보기 편하게 좀 정리한 것들이 볼 수 있네요. 이 WSMS에서는 이런 식으로 나눠놓게 되면 뭐가 좋냐면요, 지역별로 가장 우선시되고 있는 스토어들의 관리가 되겠죠. 어떤 지역에 어떤 스토어를 집중적으로 우리가 관리를 해야 되고, 어떤 스토어가 더 잘 나가는지를 한눈에 파악함으로 인해서 영업 전략이나 세일즈 전략으로도 충분히 활용할 수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데이터들이 들어가는 순서인데요. 제가 왜 이렇게 얘기를 하냐면, 실제 큰 업체들은 기관망들의 직접적으로 데이터를 주고받을 수가 없습니다. 이런 식으로 기관망의 데이터를 인계를 받아서 다시 가공하는 방식을 통해서 쓰고 있다는 것들을 보여드리려고 제가 이렇게 가지고 왔습니다. 시간대별로 이렇게 넘어갑니다라는 거가 있고요. 자, 이렇게 SOM을 통해서 세일즈의 숫자를 관리한다. 이것만으로 스탁이 갖고 있는 비중 자체가, 또는 세일즈가 갖고 있는 퍼포먼스 자체가 이렇게 올라간다고 하는 게 저희가 실제 내부 환경을 정리하고 분석하면서 나왔던 숫자입니다. 자, 그러면 거기와 마찬가지로 ISM, 인스토어 매니지먼트라고 하는 건데요. 인스토어 매니지먼트는 요즘에 되게 사람들이 인사이트 매니지먼트다, 내부에 있는 마케팅이라고 얘기할 정도로 상당히 중요하게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샵 매니지먼트라고 볼 수 있겠는데, 실제 샵 접점에서 샵을 관리하는 시스템이라고 볼 수 있겠죠. 보시는 것처럼 기존에 SOM, Sales of Management에서 받았던 숫자만 가지고 예측했던 거에서 샵 내에 있었던 프로모터들에게 숫자를 넘겨왔습니다. 실제 고객을 직접 대응하고 응대하는 프로모터들이 지금 숫자가 더 필요하다, 이런 숫자가 더 필요할 것이다 라고 예측치를 내놓으면 그걸 실제 우리가 필요한 숫자에 반영을 한다는 개념. 그래서 이 SOM만큼 ISM도 상당히 중요합니다. 왜? 접점이 나온 정보니까. 그런 내부 정보를 더 빠르고 신속하게 하기 위해서 저희가 생각했던 게 바로 샵 매니지먼트라고 하는 앱을 통해서 직접적으로 프로모터들과 관리하고 이야기하는 거였었습니다. 내용도 보시게 되면 크게 저희는 이렇게 고민을 했었는데요. 샵에 있는 프로모터들이 내용을 직접 전달하기가 좀 어려울 수 있으니 서베이나 설문을 통해서 실제 마켓의 트렌드를 우리가 취합해보는 방식도 기초적으로 만들었었고요. 그네들이 원하는 실제 샵의 상태나 여러 가지 상태를 실시간으로 좀 올려봄으로 인해서 샵을 매니지먼트 할 수 있는, 예를 들어서 이런 게 있겠죠. 예전에는 스토어에서 특정하게 갑판, 우리가
우리가 디스플레이하는 가판이 혹시 부러졌다 그러면 실제 프로모터들이 이거를 고치기까지 여러 단계를 거친다는 거죠. 근데 어떻게 보면 제일 중요하다고 볼 수 있어요. 소비자들이 직접 보는 가판이 이게 망가졌다는 건 브랜드에 문제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걸 찍어서 바로 올리게 되면 담당자가 선정이 되게 되고 그 담당자가 내려와서 이것들을 수리하는 과정들. 이제까지 프로세스 스텝들을 확 줄여서 더 중요하고 더 필요하다는 것들에 대해서 집중하는 건 역시 ISM이 얘기하고자 하는 큰 분야였을지도 모릅니다. 자, 이런 식으로 나온 ISM 덕분에 여러 가지의 예측치로 세일즈의 향상과 실제 코스트의 전략을 좀 볼 수 있다고 보실 수 있습니다. 이렇게 만들어 놓은 샵 매니지먼트에는 실제 프로모터들이 갖고 있는 샵 매니지먼트 시스템이라고 하는 앱인데요. 이렇게 서로 주고받는 정보들이 있다는 그 정도를 보실 수 있겠고, 각각의 과정마다 샵 매니지먼트와 ISM을 통해서 투두리스트, 해야 되는 일들과 서베이를 통해서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것들을 보실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만들어 놓은 것들을 우리는 바로 내부 시장조사의 형태로 하나 볼 수 있겠는데요. 저희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시장조사가 예전에 또는 내부 시장조사가 그냥 단편적으로 끝나는 것들은 항상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게 외부든 내부든. 얼마나 발빠르고 얼마나 자주 어떻게 보면 얼마나 실시간에 가까운 숫자와 조사를 하느냐가 지금 시장조사의 트렌드가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우리 벤처나 또는 우리 기업이 살아남을 수 있는 건 항상 부지런하게 소비자들의 니즈를 보고 소비자들의 움직임을 파악하는 것, 그게 바로 시장조사의 핵심이고 가장 중요한 것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